예, 미국의 경제지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계속해서 관망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시장 분석해서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마크로에치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워낙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요. 계속 관망세. 오늘도 상승 출발, 하락 전환, 다시 강보합, 오락가락입니다. 우리 양 시장 기술적으로 분석해 주십시오. 예, 결국은 차트란 것이 시장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다가올 FOMC라든지 또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앞둔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는 그다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가 시장의 균형을 말하는 일목균형표를 보더라도 현재 시장은 확연하게 구름 위쪽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상승 전반적으로 봐서 상승 추세다라고는 말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하셨듯이 기준선 밑으로 주가가 살짝 밀린 상태이다 보니까 주가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시세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약간 치우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만 근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아래쪽으로 내린다면은 아래쪽에 튼튼하게 지지선으로 작용하려 예상되고 있는 구름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막연하게 지금부터 벌써 불안해할 상황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은 큰 흐름상으로는 상승세로돼 아직까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시장은 역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상승 추세라 그러고 구름 아래쪽에 있으면 하락 추세라 그럽니다만은 현재 코스닥은 구름 안에 갇혀가지고 이거는 상승 추세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하락 추세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다소간 좀 애매모호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죠. 통상적으로 구름은 그래서 구름이 하늘 위에 있으면 구름이 됩니다만은 땅으로 내려오면은 우리가 안개가 되듯이 우리가 안개가 낀 도로를 주행할 때는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서서히 서행할 수밖에 없죠. 주가도 마찬가지로 안개에 갇혀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 구름의 상단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지라 조만간 구름을 밖으로 나가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는 이미 구름 밖으로 나왔고 코스닥은 구름 아래에서 다소 횡보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코스닥이 조금 아쉽습니다. 뭔가 으쌰하고 조금 올라가면 구름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멘텀이 없는 거고요. 오늘 명언 하나 하셨네요. 구름이 위에 있으면 구름이고 아래로 깔리면 안개다. 예. 자, 삼성전자 얘기 좀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6만 원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오늘 59,700원, 6만 원이 좀 깨지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네, 보유자들은 참 답답합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할까요? 지금 자리.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입니다만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렇게 작은 부진하고 있는 것은 오늘 조간신문에도 보도가 됐듯이 반도체 업황이 좋지 못하다. 하이닉스는 올해도 적자일 것 같고 내년도 적자가 거의 커질 것 같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반토막이 될 거다. 이런 여러 가지로 실적 관련해서 업황 관련해서 나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다소간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어떠냐. 다시 말해서 반도체 업종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현재 구름 위쪽에 나와 있고요. 기존선을 무너뜨리지도 않았고 상승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진 상태에서 다소간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본다면 업황이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다지 주가가 비관적이라고 보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삼성전자와 경쟁하고 있는 TSMC의 주가를 보더라도 TSMC 역시 구름 밖으로 나와서 상승 추세라고 보여지지 물론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다소간 조정이긴 합니다만 나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업종 지수도 괜찮고 TSMC 같은 거는 경쟁업체들 지수도 괜찮은데 삼성전자물이 약간은 부진한 정도이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부진하다 그래서 구름 밑으로 내려가거나 하락 추세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기준선을 살짝 무너뜨린 상태이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내려오면은 이 구름대가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물론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물량의 일부를 줄이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지수가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락하고 매도하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말하기에는 성급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은 조만간 상승세가 이어지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예, 삼성전자 주가 봤고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 기술적 대가에게 궁금증. 이 일목균형표는 이런 구름대, 지지대 그리고 이제 시간을 이제 변화일 이런 거를 많이 예고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차트를 보면 사실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주가는 이제 거래량은 주가의 거짓말 탐지기다 이럴 정도로 이제 거래량이 중요한데 일목에서는 거래량을 안 봅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컴퓨터로 인해서 매일매일의 거래량을 다 집계가 가능하죠. 네. 그런데 일목균형표가 개발됐던 18세기, 19세기만 하더라도 그 거래소의 거래량이 얼마가 되는지 제대로 집계할 수가 어렵기 때문에 예. 일목산인이 그 일목균형표를 개발할 당시에는 거래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조를 보더라도 거래량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목균형표는 거래량보다는 소위 가격과 시간 위주로 시장을 예측하고자 노력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옛날에는 그런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거래량이 중요하긴 한데 김 대표님께서 일목균형표 플러스 이렇게 하고 하나 거래량을 추가로 만드십시오. 예. 예. 자,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이 생각 같아서는 1,300원 밑으로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쉽게 안 떨어집니다. 1,300, 1,300, 한 5, 60원 이 정도 박스권으로 봐야 됩니까? 전반적으로 뭐 당장 하루 이틀까지 움직임을 원하면 뭐 박스권이긴 하겠습니다만은 큰 흐름상으로 본다면 뭐 근본적으로 추세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름 위쪽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그 좋았던 때, 그 달러를 가지고 있는 하루 입장에서 좋았던 때는 이미 사라졌고요. 구름 밑으로 떨어졌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졌고 지금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하락 추세에 있어가지고 그 소위 이삭죽기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떨어지다가 반등하면서 계속적으로 고점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장의 모멘텀을 바꿀 만한 그런 이벤트가 없는 상태에서 추세만을 본다면 달러대 원화 환율은 계속적으로 하락세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달러대 원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달러 인덱스마저도 근본적으로 구름 위쪽에 있다가 지금은 구름 아래쪽으로 확연하게 떨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떨어졌고 뭐 달러대 원화 환율도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의 추세가 상승세다 다시 올라간다. 당장에 보기에는 1,300을 언저리에서 박스권입니다만 결국은 본격적으로 서서히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고점들이 내려오는 게 이제 하락 추세 이제 있잖아요. 보면은 연결하면.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하고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으로 해서 좀 마무리를 할까요? 예, 뭐 시장은 조정 장세에 있을 때는 참 지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도 그렇고 엘리오트 파동 이론에 그렇고 항상 조정이라는 게 길고도 지루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럴 때 사람들은 조급하게 성급하게 매수를 한다거나 매도한다 할 텐데 항상 우리 알다시피 서두르면 지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느긋하게 시장에서 약간 떨어져 나와서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관심 종목으로 이제 하이브를 꼽았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금리도 올라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다소간 불확실합니다만은 엔터 관련 주들은 뭐 경기도 관련 없고 금리도 관련 없고 오로지 그 소속 엔터테이너의 그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BTS의 군입대 이슈는 이미 다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업종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돼서 현재 주가가 계속 하락세에서 구름 아래쪽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반등하면서 드디어 이제 구름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승 추세의 초입에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미 그 JYP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엔터 관련주로서의 위상을 과거에 좋았던 위상을 조금씩 회복해 가면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로는 구름대 상단인 18만 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예상이 틀렸다면 기준선이 걸쳐 있는 14만 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를 손주로 잡는다면 뭐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차트의 기술 오늘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